자, 2027년. 생각해보면 정말 얼마 안 남았죠? 바로 몇 년 뒤인데 그때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으로 먹고 살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미래의 청사진, 그 거대한 그림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027년 우리나라 경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거시경제 지표부터 한번 볼까요? 앞으로의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인데요. 와, 이 숫자들을 보면 좀 정신이 번쩍 들죠? 2027년까지 봐도 계속 1%대 성장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아주 명확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방식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이 필요한 시대, 바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저성장 시대에는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기술 주권입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는 것. 그게 곧 국가의 생존 전략이 된 세상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전략의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미래 기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AI의 두뇌를 만드는 반도체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혁명의 한가운데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칩과 칩 사이에 데이터를 보낼 때 전기가 아니라 빛으로 쏴주는 기술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속도를 갉아먹는 그 데이터 병목 현상,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기세 문제,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짝 비교가 되죠. 왼쪽이 지금까지의 방식, 오른쪽이 바로 미래입니다. 느려 터진 전기 대신에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이 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콕 집어 목표로 삼은 해가 바로 2027년이라는 겁니다. 와, 미래가 정말 코앞까지 와 있네요. 물론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거대한 AI를 학습시키고 또 돌리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이잖아요. 지금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겁니다. 왜냐, 이제는 데이터 센터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는 AI, 이른바 물리적 AI에도 이 HBM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그 물리적 AI의 생명을 불어넣는 배터리와 로보틱스 혁명입니다. 에너지 기술의 엄청난 발전이 어떻게 지능을 가진 기계들의 시대를 활짝 여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보시죠. 그 혁명의 심장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있습니다. 액체 대신 고체를 쓴다는 이 단순한 변화가 정말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화재 위험이 근본적으로 사라지고 에너지 밀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높아지죠. 이건 그냥 게임 체인저 수준이 아니라 배터리 시장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는 기술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불안한 화재 위험, 그리고 항상 좀 아쉬운 주행거리. 전고체 배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그냥 해결해 버립니다. 폭발 걱정 없이 한 번 충전으로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니라 아예 다음 시대로 점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차세대 기술, 과연 누가 제일 먼저 현실로 만들어낼까요? 지금 파나소닉이나 중국의 CATL 같은 글로벌 강자들은 2030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 SDI는요? 훨씬 공격적입니다. 목표 시점이 바로 2027년. 이 시장의 퍼스트 무버, 첫 번째 승자가 될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혁신적인 힘을 가장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기계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물리적 AI는요, 기존의 기계와는 차원이 다른 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적어도 8시간 이상은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하고, 그러려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최소 2배는 높아야 하죠. 바로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전기차 시장 외에 또 다른 엄청난 고부가가치 시장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경제 경쟁을 넘어서 국가 안보 그리고 국방 기술의 진화로 무대를 옮깁니다. 바로 새로운 자율 방어막, K방산의 미래입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00조 원. 이게 뭐냐면요. 바로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이미 계약해서 쌓아놓은, 그러니까 수주잔고라고 하죠. 바로 그 금액입니다. 100조. 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나 예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 다 찍고 2027년 이후까지 벌어들일 돈이 확정된 보장된 수익이라는 거죠. 추측이 아니라 이건 확정된 미래입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K방산이 어떻게 진화하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2026년까지는 K2 전차나 K9 자수포 같은 막강한 하드웨어를 수출하는 단계였다면 2027년부터는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화에서 만든 폭발물 제고 로봇 같은 국산 군사 로봇이 드디어 실전에 투입되거든요. 바로 이 2027년이 사람이 싸우는 시대를 지나 기계가 싸우는 무인 국방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이건 사실 앞에서 말한 모든 기술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시장 자체를 더 믿을 수 있고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기업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바로 이 토대를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입니다. 맨날 듣는 얘기 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기업들이 가진 진짜 가치보다 항상 싸게 평가받는 이 문제를 끝내고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 회사가 있어도 시장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소문나면 똑똑한 글로벌 투자자들은 절대 돈을 놓지 않을 거고, 그럼 그 기업들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2027년 공략집입니다. 첫째, 반도체로 AI의 두뇌를 완벽하게 장악한다. 둘째, 배터리와 로보틱스로 물리적 AI의 심장을 뛰게 한다. 셋째, K방산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율 방어막을 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이라는 튼튼한 판을 깐다. 이겁니다. 2027년은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투명한 거버넌스가 시장의 신뢰를 되찾으면서 한국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이다. 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내용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술이 세상을 뒤바꿀 때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기회와 부는 과연 누구의 몫이 될까요? 2027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